이번엔 국회로 시선을 옮겨보죠. 오늘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날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 본회의를 앞둔 격한 마음을 최근 드라마와 영화에 비유했는데요. 윤재욱 원내대표는 야당의 쌍특검,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이죠. 강행은 마치 민주당은 더 글로리의 악역이었던 연진이, 그리고 정의당은 박찬욱 감독의 영화명이죠. 정의와 헤어질 결심을 했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자, 윤재욱 원내대표 저런 비유. 어떻게 언론들이 좋아하는 헤드라인, 제목을 뽑는 거, 이것도 사실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스킬인데, 굉장히 이제 능숙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쌍특검 표결이 진행이 되면 패스트트랙 올린다, 이거는 일단은 기정사실인데, 국민의힘이 표결 앞두고 집단 퇴장했습니다. 김대현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연진이 얘기하고 박찬욱 감독의 이 영화 제목을 얘기하는 네네. 2030을 타깃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전략적 차원에서 보좌진들이 써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네, 사실은 저도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40대 후반만 돼도 조금 멀게 느껴지는 단어들인데, 근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전체적으로 코드 맞추기를 20대, 30대 젊은 층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측면이 보이고, 자, 그리고 이제 쌍특검에 대한 표결 이 관련해서 어쨌든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쨌든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숫자에서 밀려서 불가항력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본회의가 개회가 되고 이 안건이 상정이 된다고 하면 퇴장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씁쓸합니다. 네. 민주당도 그렇고 또 민주당 다수당의 협조를 구해내지 못하는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것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일방통행식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쌍특검을 하기에 앞서서 민주당은 대장동 게이트 사건의 중심이라고 의심받고 있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가 적어도 사퇴를 하면서 이런 주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트리플 특검을 하자, 나도 같이 가겠다,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의 이 지금 국회 운영 방식도 좀 염치가 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예. 근데 이 지금 쌍특검 얘기도 사실 나온 지 한참 됐는데, 일각에서는 늦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기대감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특검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큰 기대를 갖는 국민은 많이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년 동안 빌드업이 된 거거든요. 예. 사실은 야당이 쌍특검 얘기한 건 대선 시절부터 쌍특검 얘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에 어쨌든 이 패스트트랙 태우려면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의당의 찬성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정의당의 찬성을 1년에 걸친 노력 끝에 이뤄낸 거고, 이게 여론의 지지가 없으면은 또 이게 역풍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낮은 지지율이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거 아니냐. 결국은 예고된 쌍특검이었기 때문에 이제 야당의 청구서가 날라온 거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사실은 50억 클럽의 사건이 1심에서 무죄가 나는 등 수사가 굉장히 부실했던 측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활발한 반면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아예 없었고요. 그다음에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도 굉장히 부실했다라는 게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충분히 패스트트랙에 태워도 여론에 크게 역풍을 맞을 상황이 아니라는 그런 상황이 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쌍특검과 함께 여야 합의에 결국 이르지 못해서 본회의에 오른 법안, 바로 간호법 제정입니다. 윤 대통령도 사실 대선 후보 시절에 약속한 법안인데, 왜 국민의힘이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얘기하는 건지, 또 간호계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답답하다, 이렇게 보고들 있더라고요. 박 교수님, 간호법 제정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여당이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동안에 여당과 보수당인 여당과 의료계가 사실은 의사협회가 밀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선거에서도 그렇고 많은 밀월 관계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 당내에서 좀 난색을 표했던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코로나 전국 속에서 국민들이 의사들뿐만 아니라 간호사들의 그런 노고와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많은 박수를 보냈었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 그다지 나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면 간호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이런 어떤 대책들을 여권이 마련을 했다면, 대안들을 마련을 하고 간호사들을 설득을 했다면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거다. 결국은 대안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설득하지 못한 게 야당의 어떤 그 일방적인 추진으로 결론을 맺는 거 아니냐. 사실은 지난번에 양곡관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예고된 거였거든요. 이 쌀값이 폭락을 거듭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든 해줘야 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과 함께 단기적인 대책 두 가지가 다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다가 야당이 이거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밀어붙이니까 사실은 거기에 여론이 동승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간호법 제정도 여권이 그동안 1년 동안 대책을 크게 못 내세운 게 오늘날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의료계 타직종 의사협회 간호조무사들 격하게 반발하고 입장에 첨예합니다. 국회에서 처리가 되고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안 한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잠잠해질까? 또 여기에도 의문이거든요. 김대현 평론가님, 어디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예, 막 국민들은 좀 헛갈릴 겁니다. 네. 그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간호사법을 제정하겠다라고 하는데 왜 의사들과 조무사들이 예. 반대를 하고 나섰을까? 이를테면 간호사법을 제정을 하기 위한 목적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환경을 좋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라면 그러면 반대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의사들의 처우와 환경도 개선해 달라라고 요구하든지 아니면 조무사들도 마찬가지로 간호사법에 준하는 그런 법안 제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일단은 막고 보자는 시기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법안이 간호사들의 이해와 의사와 조무사들의 이해가 충돌되는 것인지 정말로 의사와 조무사들의 주장처럼 도저히 이거 간호사법이 통과되면 의료 현장이 붕괴가 돼, 중단이 돼, 마비가 돼 이런 것인지 이건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간호사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의료 현장의 충돌과 붕괴와 마비는 생기지 않습니다. 오직 뭔가 마비와 충돌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거는 의사와 조무사 그리고 간호사 간의 이해관계에 충돌이 생길 뿐이겠죠. 자, 그러면 이 충돌에서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가 될 것이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간호사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혹독한 근무 환경에 놓여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그래 이젠 들어줄게 라고 해서 뒤늦게 어떤 개선책을 발표하는 것보다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는 법안을 통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거 이거에 반대할 이유가 저는 많지 않다라고 보고 그리고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어렵거니와 그리고 또 여당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라는 것도 넌센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